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주말쯤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여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보습학원과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윤 후보는 일부 발언에 대해 사과했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새해 들어 4번째로 미국의 최근 군사적 압박에 대한 맞대응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된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가 체류형 생태휴양지로 거듭났습니다. 화성시는 서해안 해양 관광벨트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통해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수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오해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내일부터 논란이 됐던 보습학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0명대로 내려왔지만 이번 주말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여 다가오는 설 연휴 대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재상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보습학원과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방역 패스가 해제됩니다. 다만 독서실과 학원 등에선 취식이 제한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식당과 카페는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현재 유행이 감소하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방역 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12살에서 18살 확진자 비중이 25%를 넘어서면서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 패스는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제한 기준만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되는 새 거리두기 조치가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59명으로 엿새 만에 3,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79명, 54일 만에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308명으로 사흘 연속 3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일주일간 2,679명이 증가해 모두 5,030명입니다. 지난주 검출률은 26.7%로 직전주인 12.5%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되고 있다며 특히 설 연휴가 곧 다가옴에 따라 오미크론의 대규모 유행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동네 의원들을 재택치료와 관리에 참여시키고 먹는 치료제의 추가 확보와 효율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관심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윤 후보는 사적 대화가 방송으로 공개된 것은 부적절하지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또 한 번 사과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건 김건희 씨와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 사이 지난해 7월부터 반년 동안 52차례 7시간여 통화한 내용입니다. 김 씨 측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수사 관련 등 일부를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한 데 따른 겁니다. 김 씨는 이 기자에게 윤석열 캠프로 오라, 정보업 같은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했습니다. 우리 남편 대통령이면 동생이 제일 득볼지 뭘 그래. 이재명 된다고 뭐 동생 챙겨줄 것 같아?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홍보 분야에 적극 관여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는데 김 씨는 캠프에 공식 직함이 없습니다. 그 유튜버 중에서 누가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어떤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애들 좀 나한테 명단 좀 이렇게 대충 주면은 내가 빨리 보내서 그거 하라 그럴게. 방송 이후 김 씨는 윤 후보 선거 캠프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녹음을 주장하며 서울의 소리 측을 고발하기로 했지만
윤 후보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쏟겠다며 언급을 삼갔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대선은 이제 51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선거 일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초로 기자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재경 대구 경북인 신년회, 새 후보가 모인 건 새해 처음입니다. 보수 텃밭 대구 경북 민심을 지키려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고향 안동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 대안을 강조하는 안철수 후보가 뛰어들었습니다. 서로 악수하며 분위기는 좋았지만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당장 윤석열 후보의 선대본부 무속인 활동 의혹, 이재명 후보 지적에 윤석열 후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시어머니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일정 메시지를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불심 경쟁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36명은 서울 조계사에서 108배를 했습니다. 문화재 입장료를 받는 전통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한 정청래 의원 발언을 사과한 건데 윤석열 후보는 그 사이 불교 행사에서 통합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TV 토론을 이재명, 윤석열 후보만 해서는 안 된다며 정의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정의로운 공평한 그런 기회를 갖자는 그런 뜻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집거 닷새 만에 선거운동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어디서부터 변화해야 하는지 침묵 속에서 깊이 성찰했습니다. 마지막 소임이라고 각오를 다지며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 재신임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 대장동 의혹 재판의 첫 증인으로 성남도공팀장 한모 씨가 출석했는데요. 정영학 회계사의 사업 제안서가 특혜 소지가 있어 실현이 어렵다고 보고했지만 윗선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하혜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인방의 2차 공판. 사업 실무자였던 성남도공 팀장 한모 씨가 첫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씨는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소속이었던 유 씨 지시로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사업 제안서를 받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서에는 성남시 방침과 달리 1공단과 대장동 분리개발 방식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비 충당 토지를 팔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라 특혜 소지가 있고 실현이 어렵다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좀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계속 얘기를 했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저는 들었었던 거고. 하지만 성남도공이 제안서를 수용해 성남시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가 성남시장과 가까워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는 직원들 사이에서 들은 적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정영학 녹취록 열람 등사가 허용돼야 하고 대화보다 객관적 증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등은 화천대유의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공에 최소 1,800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뒤늦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이자 배임 혐의 윗선 관문인 정진상 부실장을 소환했습니다. 면피성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윗선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탄도탄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평양 순안공항 인근에서 쏜 걸로 관측됐는데 군산 미군 기지를 노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탄도탄으로 추정되는 북한 미사일이 처음 포착된 건 오전 8시 50분. 4분 뒤에도 같은 탄종이 탐지됐습니다. 11분 차이로 발사된 지난 14일 탄도탄 2발보다 절반 이상 간격이 줄었습니다. 사격 원점은 평양 북서쪽의 순안 구역으로 관측됐습니다. 이후 약 9분간 정점 고도 42km를 찍고 380km를 비행해 화대읍 앞 알섬에 떨어졌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탐지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전문가들은 미국의 잇단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한 반발로 판단합니다. 최근 비원비 전폭기 등을 동원한 선제 타격 훈련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거리 380km 역시 순안구역에서 군산 미 공군 기지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지난주 내내 한반도 일원에서 벌어진 미군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훈련의 플랫폼이 군산기지인데 그런 비원비까지 동원되고. 탄종은 14일 평안북도 의주에 나타났던 열차 기반 탄도탄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실제로 평양 순안공항 인근에는 북중간 국제 열차가 다니는 순안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합참도 이례적으로 사전 징후를 언급하며 철로를 통한 남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만약 공항에서 쏘았다면 사거리와 고도가 비슷한 북한판 에이테킴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3개국 순방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에서 미사일 잡는 미사일로 불리는 천궁2의 수출 계약을 매듭지었습니다. 4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이번 순방 첫 성과를 내놓은 문 대통령은 수소에너지와 스마트시티 등 친환경, ICT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천궁2는 탄도탄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지대공 요격 무기체계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맞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한 발 가격만 15억 원에 달합니다. UAE와의 이번 계약 규모는 4조 1천억 원대로 국산 단일 무기로는 최대 기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UAE의 사의를 표하며 향후 공동무기 개발 등 방산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공동 연구 개발, UAE 내 생산, 제3국 공동 진출로 이어지는 호혜적인 방산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관심은 추가 무기 수출 가능성입니다. 당장 다음 순방지인 이집트와도 K9 자주포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엔 에너지 분야 중동 최대 연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과 수소산업, 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UAE와 한국의 수소 협력으로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앞당기게 되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보건의료 협력 사례인 셰이크 칼리파 병원을 찾아 한국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현지 복지센터를 방문해 청각장애 학생들의 태권도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아파트 16개 층 외벽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가 난 지 일주일째이지만 실종자 1명만 숨진 채로 수습됐습니다. 아직까지 5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구조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짧은 양생 기간과 불법 재하 도급 등 부실 시공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컴포트 강도가 안 나옴으로써 실제 붕괴된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시공 관리 불량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을 맡았고 상반기 분양을 앞둔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콘크리트 타설 시 조치 사항과 양생 기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실제로 레미콘 타설할 때는 아주 밀실하게 그 천막을 치고 그 찢어진 천막은 교체하고 해가지고 아주 바람이 안 들어가게 해야. 지난해 6월 철거 건물 붕괴에 이어 아파트 붕괴 사고까지 고용노동부도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고 광주 사고 현장과 유사한 전국 12곳에 대한 특별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인천시가 도로 점용류 징수 대상에서 누락된 채 도로나 공원 밑에 설치된 지하 매설물을 찾아냈습니다. 관내 대규모 개발지구 등을 집중 점검했는데 부과한 변상금과 점용류 등 징수액만 30억 원에 달합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대규모 개발 공사가 한창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6809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곳곳에서 바닥형 맨홀과 지상형 맨홀인 랜드가 눈에 띕니다. 평범한 보도처럼 보이지만 불과 3m 지하로 내려가 보면 전기, 통신 배관 등이 매설돼 있습니다. 모두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은 이용료를 기초지자체에 지불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2차례 연수구 등 6개 지자체 가운데 징수 대상에서 누락된 매설물 찾기에 나섰습니다. 자체 구축한 정보 시스템과 관할구청의 점용허가 대장 등을 활용해 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 결과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송도, 청라국제도시 등 4곳, 66개 도로 등에서 누락된 매설물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지하 매설물을 설치한 기간의 변상금과 점용료를 합한 금액은 약 30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부턴 매년 3억 2천만 원 규모의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지난해 징수 금액 대비 23.7%가 올랐습니다. 시는 올해 점검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 신규자 위주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절차 행위에 소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징수 업무를 맡은 지자체 인력의 교체가 잦고 한전 등 매설 기간의 허가 신청 누락도 빈번해 관련 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가 체류형 생태 휴양지로 거듭났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300 선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 건데 화성시가 추진 중인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텅 비었던 마을 한켠에 염전 체험장과 캠핑장이 들어섰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 회의실 등 공동 이용 시설도 생겼습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300에 선정된 화성시 백미리가 체류형 생태 휴양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촌의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화 사업과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어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약 105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2만 8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약 5개 규모의 부지에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과 특산물 판매장, 공원 등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당일치기로 왔던 관광객이 하루 이상 머무르며 조개잡이와 머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백미양 준공을 통해 어촌 뉴딜 선도마을로서의 이미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마을 자생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낙후시설과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이 컸던 주민들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1차 어업 생산, 2차 가공, 3차 관광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6차 산업을 성공시키는 대표 어촌 마을로 발돋움하고자 화성시는 백미리 어촌 뉴딜 준공을 토대로 서해안 해양 관광벨트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미래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는 산소와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다 보니 오염물질 배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인천시가 수도권의 수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달리면 매연 대신 물이 나오는 수소 시내버스입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에 처음 도입됐는데 인천시는 2030년까지 2,000여 대의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해 수소 대중교통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소버스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에너지는 화석 연료와 달리 공해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걱정이 없고 대기오염 정화 효과까지 있어 착한 에너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대규모 수소에너지 생산 등을 위한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지를 청라 국제도시로 변경하고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전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 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통해 대규모인 수소를 가장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수소 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5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되는 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국비를 포함해 2,700억여 원이 투입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수소산업지원센터와 수소 생산 설비를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가 건립됩니다. 연간 1,400톤의 청정 수소 생산 시설이 들어서고 연간 3만 톤의 부생 수소가 생산됩니다. 인천시는 또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노후된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수소를 공급 확산함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그 수소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4,700억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비롯해 1조 6천억 원이 넘는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통해 수소 경제 선도 도시의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수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오해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도심을 순찰하며 치안을 담당하는 모습,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이 시흥시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심 공원에 등장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순찰 로봇, 이어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로봇이 공원을 내달립니다. 360도 카메라와 레이더, 인공지능을 탑재한 최첨단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입니다.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소에 보내 위급 상황이나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해줍니다. 자율 순찰 로봇을 통해서 CCTV가 비추지 못하는 곳들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첨단 로봇의 등장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리는 2년 전만 해도 실제 운행이 어려웠습니다. 30kg 이상의 동력 장치는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고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규제의 벽을 넘도록 해준 곳은 시흥시였습니다. 시흥시는 백오생명공원에서 시범 운행을 허용했고 정부는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해 준 겁니다. 개발사는 1년간의 시범 운행을 거쳐 주행 시간과 속도 등 기능을 대폭 향상한 2세대 제품을 새로 선보였습니다. 로봇의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도화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시흥시 역시 치안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기업의 혁신 기술을 빠르게 실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 순찰 로봇 골리는 오는 6월까지 백오생명공원에서 운행되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 바다에서 초대형 해저 화산이 폭발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화산 폭발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지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남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연기구름이 무섭게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15일 발생한 남태평양 통가 인근 해저 화산 폭발 모습입니다. 화산 폭발이 워낙 강력해 버섯구름이 무려 상공 20km나 높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통가 해안에는 쓰나미가 몰려왔고
섬 전체 전화와 인터넷이 모두 끊긴 상황. 특히 시꺼먼 화산재가 섬 전체를 덮어 인명 피해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찰기를 파견하는 등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We are, of course, preparing for the C-130 to also depart today in order to make drops of provisions to Tonga, regardless of what the airport situation is looking like. 이번 화산 폭발로 통가 섬의 도로와 교량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변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인근 해변가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락 두절로 구체적인 인명 피해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국제적집자사연맹은 이번 화산 폭발로 통가에서 최대 8만 명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서현 도서관 부정채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남시 전 인사담당 간부 공무원 A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며 양형에 관계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캠프 종합상황실장 B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냉동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공사장 1층 바닥 미장 작업을 한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이들 업체에 수사관 6명을 보내 미장 작업 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사장 1층은 이번 불이 시작한 곳으로 경찰은 미장 작업과 화재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볼 방침입니다. 경기 안산시가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시청사의 신축 이전을 추진합니다. 안산시는 호수공원 북측 별빛광장 일원 5만 7천여 제곱미터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6년 착공에 2029년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안산시는 신청사 부지는 옛 안산의 바닷길 관문이던 사리포구가 있던 곳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것은 물론 상록구와 단원구, 반월공단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어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2,90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9% 내린 2,890.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2,900선이 깨진 건 지난달 1일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3.37포인트 낮은 2,918.55에서 시작해 한때 2,875.98까지 밀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소매 판매 부진이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9% 내린 957.9에 마감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표한 송도 6809 청사진입니다. 128만 제곱미터 부지의 103층 상징타워와 주거 업무시설, 대관람차 등을 갖춘 테마파크, 골프장 등이 조성된다는데 그림은 참 멋진데 반응은 심각합니다. 인천타워 복원하라! 워터프론트 복원하라! 이원재 경제청장 지금 즉시 회피하라! 그 추운 날 삭발식까지 단행하며 151층 타워 건립 등 애초 사업 계획 약속 지키라고 나선 주민단체. 그런데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고 높이라는 상징에 의해 도시가 발전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일조공과 빛반사, 집안 침하, 재난 대응, 연돌 현상, 구조 안전성, 건설 비용 등을 비롯해 초고층 랜드마크의 연연에 막대한 탄소 배출하는 기후 악당 도시가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와 민민 갈등으로 번진 상황. 맞습니다. 안전과 기후 위기 등의 이유로 해외에선 초고층 빌딩들이 외면받고 있고 또 빌딩 높이로 경쟁하는 시대 지났고 싱가포르 등에서 디자인 상징 건물로 성공한 사례가 여럿.
그렇지만 의문이 있습니다. 103층이나 151층이나 초고층 건물인데 48층 낮추면은 어떤 실익이 있을까? 혹시 경제 위기발 공실률 문제일까? 교통혼잡과 소음 등의 사회적 비용 문제 103층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의문은 그 빌딩 높이에만 있지 않습니다. 워터프론트 중심축에 위치했던 인천타워인데 이번 발표에서 외곽인 골프장으로 인천타워 위치를 변경했다. 그간 여러 번의 개발 계획 변경에도 바뀐 적 없었던 타워 위치가 왜 이번엔 워터프론트 중심축이 아닌 외곽으로 옮겨졌는지, 송도 680구는 문화 관광 중심의 랜드마크 시티로 개발하겠다더니 워터프론트 인근 유일 상업 용지엔 왜 주상 복합 건물이 배치됐나 의문이 커지고, 여기에 왜 지금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걸린 물고품도에 민간 사업자에게 물어준 돈만 860억에 달하고 경제청 내에 사업성 없다 결론 낸 바 있다던데 그 사업 왜 지금 새 계획이 나왔을까요? 151층 인천타워 건설이 저의 송도 국제도시 랜드마크인 인천타워를 되돌려놓고 51층 인천타워 건설을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했던 151층. 5개월 뒤 지방선거가 진행된다는 점은 공교로운 우연일까?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한층 더 우수한 사업계획 도출을 통해 송도 6809가 세계적인 명품 랜드마크 시티로 조성될 수 있도록 7년여 만에 어렵게 시동 걸었지만 기대보단 우려와 반대가 큰 이 상황에 유감이 있습니다. 그럴싸한 조감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짓는 일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103층인지, 왜 위치 옮겼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이번 계획이 왜 경제특구 명분에 걸맞은 비전 사업인지 보다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길 인천경제청에 촉구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